이번 차시에서는 식품 제조업체에서 해썹 인증을 추진하고 또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해썹 인증을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해썹의 인증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썹의 인증 절차를 규정한 것은 우리 식품위생법의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은 해썹 인증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해썹 적용업소 인증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52서식이 되겠습니다. 이 신청서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신청을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해썹이니까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인증인 경우는 식약처가 인증을 이와 같은 법에서 정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는 기관에 위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그 신청서와 함께 식품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해썹을 추진해온 회사가 해썹의 시스템의 핵심적인 부분들, 첫 번째가 중요관리점이겠죠. 그리고 그에 따른 한계 기준, 그리고 모니터링 체계, 그리고 개선 조치 및 검증 절차 방법, 이런 것들을 다룬 그야말로 해썹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담은 안전관리 인증 계획서를 같이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해서 인증 신청 절차라든가 또 해썹 관련된 여러 기술 문서들을 이 사이트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인증 적용업소의 인증 신청서입니다. 또 변경 신청서도 동일한 신청서 양식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필요한 서류는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안전관리 인증계획서 해썹 플랜이라는 것이고요. 이 안에는 중요관리점이 무엇인가, 또 그 중요관리점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위의 요소가 무엇인가, 그 관리의 기준, 즉 한계 기준이 무엇인가, 그리고 모니터링 방법은 무엇인가, 개선 조치 방법,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기록을 하고 어떻게 검증하느냐라는 해썹에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7원칙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내용들을 이 안에 담아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해썹 프레임과 함께 사업자 등록증 또 영업 등록증 사본을 같이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신청에 그리고 평가 과정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앞서 말씀드린 첨부 문서와 함께 인증원에 신청을 합니다. 그 경우 인증원은 서류 검토를 하고 그리고 현장 실사를 나오게 되고요. 이 현장 실사에는 고시의 뒷부분에 붙어 있는 해썹 실시 상황 평가표에 따라서 현장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현장 실사 결과에 따라서 평가가 세 가지로 판정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적합이 나온다면, 이 적합은 85점이 넘었을 경우를 얘기합니다. 바로 인증서가 발급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70에서 85점 사이가 된다면 3개월 정도의 보완 기간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보완 기간을 거쳐서 다시 85점을 획득했을 때 인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70점 미만인 경우는 부적합으로 바로 종결 처리가 되는 그런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실시 현황 평가표, 이 평가표를 갖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현장 평가에 앞서서
경영자 면담, 경영자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이 경영자 인터뷰에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즉 경영자가, 즉 사업자가 식품 위생 관리에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경영자적인 어떤 지원들을 하고 있느냐, 또 어느 정도의 식견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시 현황평가보에는 각 사업의 유형별에 따라서 선행요건 관리 부분과 해석 관리 부분으로 실시 현황평가보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유형별로 제조 가공업과 또 축산 관련된 업종에 다르게 되어 있고 또 다양한 이 평가 현황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해썹 인증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썹의 인증 기준은 이와 같이 인증평가인 경우는 85점 이상일 때 적합, 70점 이상에서 85점 미만일 때 보완, 70점 미만일 때 부적합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점수가 85점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합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냐면은 평가 항목 39번 기준에 우리 선행요건에서의 평가 항목이고 제조 가공업에서의 평가 항목 39번입니다. 이것이 평가 과정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은 해썹 인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검사 성적서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원료를 사용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정한 입고 기준 및 규격에 따라서 그것이 적합하다는 그런 원부 재료만을 사용해내는 조건입니다. 그 말은 원료의 입고 과정에서 협력업체를 통해서 검사 성적서를 받지 않고 그걸 또 확인하지 않은 경우, 또 스스로 그렇지 않다면은 스스로라도 기준과 규격을 정해놓고 그거에 따른 입고 검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실시하지 않고 바로 원료를 제품 가공에 투입하는 경우들은 바로 다른 어떤 항목들이 점수가 높다 할지라도 부적합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썹 부분에 있어서의 실시현황 평가표입니다. 이 경우도 여러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다른 평가표를 갖고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위하는 업종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걸 잘 파악해서 그 업종에 맞는 실시현황 평가표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썹 관리 부분에서의 인증 기준은 선행요건과 점수 배점이 다릅니다. 일반 해썹에서 선행요건이 앞서 우리가 100점 만점이었습니다. 이 해썹 관리 부분에서는 2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70점 이상,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는 85점이 되겠죠. 그래서 선행요건과 동일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85%인 170점 이상을 맞았을 때 적합으로, 또 140과 170점 사이, 그 말은 70에서 85점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 경우는 보완으로, 마지막으로 140점 미만, 즉 70%가 아니 됐을 경우는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도 점수와 상관없이 필수 항목 4가지를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는 해썹 인증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4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항목 중에 4-1 항목, CCP 결정도에 따라서 CCP가 적절하게 결정되지 않은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습니다. 4-3인 경우 한계 기준의 관리 항목과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또 그 한계 기준
우리가 도출한 위해 요소가 적절하게 관리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우리가 부적합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니터링 담당자가 정해진 모니터링 절차에 따라서 지정된 위치에서 모니터링하지 않은 경우 역시 부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가 적절하게 기록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역시 부적합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평가 항목은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서 인증을 준비하길 바랍니다. 자, 소규모 업소의 평가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선행여건 관리 부분에는 17개 항목을 갖고 5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해서 적합을 43점 이상으로, 보완사항은 35점에서 43점 미만인 경우를 보완 판정이라고 합니다. 부적합은 35점 미만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도 필수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필수 항목은 13번과 14번이 되겠는데 살펴볼까요? 자, 13번 항목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용수에 관한 부분이죠. 우리가 식품 제조업소에서는 수돗물을 쓰거나 지하수를 쓸 수 있는데 지하수를 쓸 때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즉 먹는물 관리법 제5조 규정에 따라서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여야 된다라는, 즉 수질 관리를 해서 적합 판정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조건과 함께 필요한 경우라면은 살균 또는 소독 장치를 갖춰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 저수조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서 청소 소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물 관리를 매우 철저하게 하라, 이런 관점에서 13번 항목을 필수 항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14번 항목은 앞서 우리 일반 해썹에서의 선행요건의 필수 항목과 거의 유사한 사항입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원부재료를 입고 시 시험 성적서를 수령하거나 유관 검사를 실시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이와 같이 원료의 입고 검사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유념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소규모에 있어서의 해썹의 관리 부분입니다. 자, 해썹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8개 항목에 50점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럴 때 총 점수 50점 중에 43점이 넘을 경우 적합 판정, 35점에서 43점인 경우는 보완, 35점 미만인 경우는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자, 이 경우도 해썹 관리 부분에 4개의 항목을 필수 항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4개 항목 중에 하나라도 미흡한 경우는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앞서 우리 일반 해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CCP의 관리 부분입니다. CCP의 설정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계 기준의 설정 부분입니다. 한계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것이 위해소 관리에 충분한지를 물어보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니터링을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서 바로 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잘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항목은 개선 조치를 즉각적으로 실시를 하고 또 그와 관련된 기록을 유지 관리하느냐, 이 4가지 항목을 갖고 역시 평가를 해서 미흡한 경우는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증 절차를 거쳐서, 인증 심사를 거쳐서
여러분들께서 해썹 인증을 받게 된다면 이와 같은 해썹 적용 인증 마크를 여러분들 제품에 생산되는 제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의 유형에 따라서 도축장, 집유장, 농장, 또 사료, 또 그 밖에 해썹 적용을 하는 사업소마다 다양한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또 해썹 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업소라는 현판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하실 게 있다면은 우리가 해썹 인증 마크는 회사를 대상으로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즉 회사의 어떤 특정 한 품목을 갖고 어떤 회사가 복합적인 제품들을 만드는 생산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또 생산 기지가 여러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위치해서 A 사업장의 어떤 음료로 이를테면은 인증을 받았다면은 B 사업장의 다른 품목에 대해서 A 사업장에서 받은, 즉 음료로 받은 인증 마크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유형에 따라서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여러분들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인증을 받아서 유지하는 동안에 해썹에 여러 변경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최초의 인증을 받을 단계에는 잘 파악이 안 돼서 문제가 없었는데, 또는 회사의 시설과 여러 공정 조건과 제품이 바뀌면서 특별하게 중요관리점 부분에서의 변경 요인이 생겼을 경우는 반드시 변경 신청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항목이고요. 두 번째는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했을 경우도 인증사항 변경 신청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식품위생법 제48조 제3항, 또 동법 시행규칙 제63조 제4항 및 5항에 따라서 인증사항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인증 변경 신청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업자가 인증사항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이미 받은 인증서와 또 중요관리점 변경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한 설명서를 첨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은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등으로 확인하여서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되는 겁니다. 이때 재발급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앞서 3년 받은 그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부분으로 인증서를 재발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초 인증 심사 과정에 대한 참고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최초 인증 심사를 진행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입니다. 거기에 이제 샤브샤브 소스라든지 뭐 육수라든지 면이라든지 이런 걸 포장해서 한 제품이고, 서비스직이라고 말을 해요. 심사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고, 업체 입장에서는 저희를 통해서 식품 안전이나 위생 분야에 좀 더 업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장하기 전에 이거 한번 작성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식품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에 방문할 때는 항상 이렇게 방문객의 현장 출입 인증표라고 해서 방문하는 방문객이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내부를 확인할 건지에 대한 이제 서약서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고 방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업체 규정에 맞게 저희가 위생 복장을 준수해서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장 출입할 때 위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발 갈아 신으시고 그다음 이물 제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손 씻기랑 손 건조하시고 손 소독한 후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순서는 일반 구역부터 청결구역 지나서 제품이 출고되지만 저희들이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청결구역부터 볼 수 있는 순서로 동선이 짜여져 있어서 이렇게 보시는 거니까 혹시 설명 중에 약간 어려우신 거나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으면 말씀 주시면 바로 설명드릴게요. 이게 저희 구역에서 거의 가장 깨끗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갑 같은 경우는 한 번 착용하고 다른 작업을 할 때는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작업하는 공간을 이동하거나 할 때는 장갑은 수시로 계속 교체해서 새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장 내부의 위생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볼 때는 작업하시는 분들이 적정한 그 조도에 맞춰서 밝기가 적정한지 부채 주기에 맞춰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깨지거나 파편이 튀었을 때 제품에 들어가지 않게끔 기사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시경 카메라로 이 작업장의 트레치기 부분, 이제 물이 흐르는 이 배수로까지도 안에가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지 확인을 해볼 겁니다. 음식물도 쌓여있지 않고 오염된 부분들이 없어서 깨끗한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장을 며칠에 했는지 저희들이 다 부착이 된 상태로 입고되고 있고 이쪽에서 필요한 만큼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꺼내 가시거나 하면 다 기록되고 있어요. 위생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작업자분들의 위생 복장 준수 상태라든지 작업 중에 손 소독하는 부분들이 매우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수사 결과가 그래도 적합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주제품 밀키트 작업하는 공간이고요. 보시면 라인이 3개가 있는데 이쪽에서 담당자분들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각자 맡은 이렇게 구성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씩 컨베어 벨트 흘러감에 따라서 하나씩 담을수록 이제 제품이 완성돼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얘네들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출고되는 완제품입니다. 쌓아 넣었을 때 보관을 할 때 바닥으로 공격을 해서 제품의 교차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규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항목에 적합한지 최종적으로 총평 때 말씀드리고 심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평소에 다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라 서류 관리나 아니면 현장 관리 같은 것들을 이제 심사랑 상관없이 지켜야 되는 것들이라서 딱히 이렇게 크게 준비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오신다고 하면 이제 마음의 준비. 일단 저희 이렇게 심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심사 결과 확인하셨고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서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최종 결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드리고요. 최종적으로 이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이 점수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대표님들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인증 심사의 전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이해가 잘 되셨을 줄은 믿습니다.
이상으로 해썹 인증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